LG에너지솔루션이 과연 이 독보적인 지위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차라리 2020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저는 SK그룹 내에서 떠오르는 건 SK하이닉스다. SK그룹들도 지금 이제 상장 이슈들은 물량 공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익에 대한 어떤 분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시장이 어려워진 1월 1일, 그러니까 첫 번째 월요일, 첫 주에 그 월요일 날은 시장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안 좋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 탓도 있지만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때문에 수급이 돈이 뭐 다른 거 팔아가지고 다 이걸 사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기관들이 그래서 뭐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작년이 제가 8.15 모니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해보다 IPO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대략 한 100조 정도였거든요. 100조도 굉장히 많다. 이게 2021년만큼 100조라는 돈이 들어온 적이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한 큐에 60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0조도 이게 뭐 우리가 뭐 여러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데 한 큐에 60조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60조가 얼마큼 무섭냐면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끼워 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개인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펀드, 그다음에 뭐 ETF 이런 것들은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뭐 시총이 거의 뭐 2위냐 3위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인덱스 펀드까지 다 끼워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거처럼 기관들이 여유자금이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룸을 소위 말해서 비워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펀드는 뭘 팔고 있을 거고 어떤 펀드는 뭘 팔고 있을 거고 그렇게 조절을 하겠죠. 전체적인 이 시총을 조절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심리적으로 좀 밀리고 있고 개인분들도 12월 말에 고객예탁금이 60조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평균 예탁금이 한 65조였는데 12월 말에 60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70조로 왔거든요. 지금 이제 그 자금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한 일주일째.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금 한 10조 정도는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을 하시겠다. 최소 증거금 1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1억 하면 한 7조 정도 나올 것이다.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투자하시겠다라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블랙홀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 근데 이게 지금 블랙홀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2월 초순 가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한 6, 7조 정도짜리가 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물량 공급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0년에 시장이 올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동학개미라고 비견되는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수급이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이게 좀 확 올라온 건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 그게 빠져나간 거나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수급이 이렇게 쭉 들어와 줄 때 이게 있었던 그 시총을 가만히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쫙 끌어올렸다가 여기서 계속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물량 쏟아붓고 있고 점점 이거는 힘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서로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은 할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기업 공개라는 게 이게 차제에 정말 새로운 정부가 몇 가지를 좀 바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을 공개할 때 이 기업 가치 평가하는 문제도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본질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 가치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차영주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를 냉정히 빠져야 되는데 차영주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고 혼난 것 같은데 차영주가 차영주를 한 게 아니라 연불리랑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야, 나도 뭐 증권방송 하는데 연불리만큼 가치를 몸값을 다워. 지금 듣기에도 여러분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들이 미국의 플랫폼 회사랑 경쟁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놓으니 이게 지금 뭐 PER 100배짜리가 나오고 막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걸 해야 내가 높은 PER을 받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무슨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 원짜리 자본금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5배의 PER이다 그러면 100억이 아니라 500억이죠. 그러면 100억은 자본금이 되고요. 400억은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이 잉여금은 나중에 회사가 원활하게 뭐 무상증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본금은 회사가
사규의 정관에 정하지만 자본 잉여금은 주가가 좋을 때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본이 확충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도덕성 이런 거 없죠. 그냥 막 물량 쏟아붓는 거죠. 예. 그 기업의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존의 문제고 맞습니다. 엄청난 이익의 문제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여기다 쏟아붓는 증시 뭐 이런 거 상관은 지금 이제 물적 분할도 지금 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이 물적 분할을 막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한다 해도 이미 주요한 이슈들은 다 끝나버렸을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이라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지 그 개미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단 주주 소송제 같은 경우도 결국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할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이 엔솔에 되면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너 LG화학 갖고 있는 거 알아. 그럼 LG솔루션 하려면 60조 따로 내. 이래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도 근데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직원들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주로 10% 가져가는 거.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물론 1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대주주들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그런 의도 없고 경영권 이런 거 다 의도 없고 이게 가장 우리 기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야. 네.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인데 네. 맞아 맞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 기업 혹은 대주주의 입장에서만 효율적인 걸 따지느냐. 맞습니다. 우리 전체 주주의 효율적이고 좋은 이익 방안을 따져야지. 이게 이제 우리의 논리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LG화학 기존의 주주분들이 그 돈을 결국은 쏟아 부어서 LG화학이라는 화학 회사가 돈을 번 거를 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을 그동안 키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을 나눠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고 대주주들이 이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니까 새로운 돈을 필요하니까 이건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겠다라고 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비견한 얘기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난 왜 그런 걸 나눠야 되는지 그 주주분들이 그 댓글 단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열불을 토하시더라고. 나는 그 다 포함해서 그걸 보고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이게 딱 그 알짜배기 회사 빼가지고 또 어떻게 삼호중공업도 상장한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계열은 몇 개가 되는 겁니다. 5개가 되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은 차제 정말 우리가 이제 대주주를 위주로 흘러가는 부분들 뭐 조금 좀 거론할 거니까 주주들의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것들은 높여야 된다. 결국 이런 회사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 뭐 제가 뭐 아니까 거론을 굳이 하자면 대주주가 1,100억 그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네.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만기 연장을 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1,100억을 증권사가 쪼개서 이제 그걸 한 건데 한 증권사가 이번에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오스테인 플란트 회장이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 제 기억이 정확할 텐데 10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대요.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한 증권사에서는 담보대출을 안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에서는 경영진 그 무슨 오너 리스크. 네, 오너 리스크를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안 물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굳이 리스크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겠다. 뭐 물려 계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뭐 정말 어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은 냉정하게 시장에서 소외를 시켜줘야 주주들의 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자도 우리 그 변호사하고 이 부분을 한번 다뤄봤어요. 뭐냐면 경영진의 배임이 됐든 아니면 그 성실 의무 위반이 됐든 이걸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해봤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 회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시를 낸 이후에 안전 그 이런 그걸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의 그 손실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집단 소송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집단 소송 그러니까 무서워야 돼.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기업들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 IMF 때 이후 네. 정말 알짜배기 기업들을 뭐 정치인들의 논리죠. 네. 알짜배기 기업들을 막 국부 유출이다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막 과감하게 헐값에 외국에 매각을 했잖아요. 기업에. 네. 사실 그러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 체질이 바뀐다. 네. 뭐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기업 한두 개 이렇게 집단 소송으로 망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한 게 전례가 돼서 모든 기업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만들어줘야 맞습니다. 기업들이 조심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 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 참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공매도 부분들인데 공매도뿐만이 아니 공매도도 지금 뭐 다른 리그에서 뛰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과 개인들이 이런 것들도 불만인데 지금 보면 대주주들이 원하는 것 지금 삼성도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에버랜드가 옛날에 자연농원이었지 않습니까? 자연농원이죠. 용인 자연농원. 네, 용인 자연농원이 지금 삼성물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용인 자연농원이 삼성물산이 된 거고 이번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 지분도 팔고 자식 지분도 팔고 대놓고 내부자 거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제국거래법 피하기 위해서 10% 팔아버린 게 대놓고 내부자 거래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게 그리고 뭐 이번에 조금 뭐 정치적인 발언하신 분들을 보면 그분은 아버지가 이제 본인의 연봉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봉도 만만치 난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 네. 저 흰색의 정용진 부회장. 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명예회장으로 등록돼 있고 연봉을 20몇 억씩 받아가시고 미등기 임원이고 더군다나 미등기는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닙니까 경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뭐 옳고 저옳고 떠나서 어떤 책임 있는 경영 정말 주주들에게 뭔가 내가 이 회사와 목숨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의지들이 조금 안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네.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 한국 주가가 저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그 가운데서도 이 오너 리스크 거버넌스 이슈 네. 요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변곡점이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SNS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작은 소액주주들의 뜻이 혹은 불만이 이렇게 막 크게 그렇죠. 밀집할 수 있는 과거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계기가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 기업의 뭐 어떤 뭐 불매가 됐든 아니면 애정이 됐든 뭐 정치권의 어떤 눈치가 됐든 확산될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겠죠. 뭐 근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일이 있을 때 확실하게 왜 우는 아이 뭐죠 떡 하나 더 준다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 관계가 있으신 분들 혹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가 소위 진상을 부려야 돼. 기업이나 정치권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조금 오늘 목소리를 좀 높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이런 유튜브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제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조금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장에서 싸우면 이게 제대로 된 축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화는 다 풀리셨나요? 아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한국장은 안 돼. 그리고 미국으로 그렇죠. 갈 수는 그래서는 안 없으니. 되죠.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 네. 예, 또 그럴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했다가는 아무래도 욕먹을 것 같다. 이렇게 뭐 마음 먹는 또 기업도 있을 거고. 네. 어쨌건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데 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IPO주들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예, 예. 일단 첫 번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까도 잠깐 우리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카카오, 네.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 네. 모빌리티라든가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이럴 때 만약에 반등을 한다. 네. 카카오 주식이 이러면 일단은 그때 그 빠져나오는 계기로 삼자. 네, 이건 예. 이제 최 예. 부장님의 예. 의견이시고 그 외에 우리가 뭐 어떤 분은 LG 에너지 솔루션 나면 몰빵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뭐 다른 사례들 들으면서 모두가 좋다고 한 것이 좋았던 적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몰빵하시겠다라는 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주고요. 더군다나 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들을 높이고 이번에
이제 소재까지 진출하겠다. 지금 이제 상장 앞두고서 연기를 계속 피워야 되겠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피워나가는데 저는 굉장히 무서운 걸 하나 이번에 CES에서 봤습니다. 제가 무섭다라고 CES에서 본 건 벤츠가 1000km, 이 1000km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터리를 공개했다라는 거죠. 벤츠가 만든 배터리. 벤츠가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물론 시제품이긴 합니다만 범용적인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폭스바겐도 2025년 그다음에 GM도 2030년 내재화 선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어요. 이게 내재화가 쉬운 게 아니다. 지금 LG화학도 그동안 적자였던 게 얘네들이 배터리 만든 지가 1, 2년이 아니거든요. 이게 수율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고 봤습니다만 벤츠가 어쨌든 1000km 가는 걸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안 주는, 지금 현재 안 주는 유일한 분야가 엔진이거든요. 근데 저는 배터리 스스로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메이저들은. 그래야 자기네 성능에 맞는 자동차, 모양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걸 외주화 주기 시작한다라면 결국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과연 이 독보적인 지위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차라리 몰빵을 하시려면 저는 2020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지금은 조금 올랐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빠져주면 땡큐죠. 따라서 그런 쪽에 거기는 앞으로 생태계가 더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도 거래해야 되고 GM도 거래해야 되고 LG화학도 거래해야 되고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글쎄요. IPO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에 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그전엔 따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모를 들어가시는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공모 들어가셔서 공모는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못 받아도 기회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사는 것은 상장되고 나서 따상을 먹을 게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오버행 이슈가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석대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게 삼성엔지니어링.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가치 평가를 저렇게 높게 받는다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가치는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논리도 제가 이제 이쪽은 분석을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논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과연 현대 엔지니어링을 고평가냐, 삼성 엔지니어링이 적정 가치냐, 이거는 이제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한쪽이 고평가를 줬을 때 다른 한쪽을 해서 이걸 차익거래라고 그러죠. 그게 살아있는 동안에 요 밸류가 따라올 정도의, 요거는 이제 장기 투자는 아니고 그 밸류를 이용한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현대 오일뱅크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오일이 누리고 있었던 지위를 오일뱅크랑 이제 경쟁해야 되겠죠. 오일뱅크랑 경쟁하게 되면 S-오일에 대한 지분 가치도 또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비교해서 차익 거래하시면 재밌는 또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낮 1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요즘 SK 지주사 SK에 대한 종목 상담이 자주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물린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처음에 차 소장님 SK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좀 업그레이드된 어떤 버전으로 SK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제가 조금 사과를 좀 드릴게, SK에 대해서 그때 당시 말씀드린 주가보다 오히려 지금 좀 낮아요. 그렇죠. 낮은 수준인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깨달은 게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에 대한 가치가 야박하구나. 더 이상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높은 밸류를 주기 어렵다.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체크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냉정하게 사과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SK그룹 내에서 떠오르는 건 SK하이닉스다. 저는 올해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도 M&A에 대한 어떤 연기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황 회장께서 직접 조만간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SK도 이번에 CES에 SK그룹이 대거 참여를 했고, SK그룹이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들도 나타났는데 SK하이닉스가 다양한 M&A를 이제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SK하이닉스가 SK 지주회사의 손자 회사였다가 이번엔 자회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이후에 그렇죠. 자회사가 되면서 이제 자유로운 M&A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를 저는 조금 규칙을 주목돼서 봐야 되고 SK 스퀘어를 저는 또 한때 좋게 봤습니다. SK 스퀘어가 11번가도 있고 SK 하이닉스 지분 20%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제2의 카카오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계속 상장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상장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서 언급드렸던 SK 스퀘어도 11번가도 상장하고 뭐 다 이제 자식들 이제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내보내면서 이제 지금 SK 그룹주들이 또 한 가지가 이제 2020년, 21년에 진짜 카카오 못지않게 SK 그룹주들도 상장, 뭐 바사도 상장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시장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SK 그룹주들도 지금 이제 상장 이슈들은 물량 공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익에 대한 어떤 분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지주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문득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 수 있는 지분이 가치 평가가 되게 높게 되는데 그걸 포함한 나의 가치가 적게 평가되고 있어. 이게 지주사의 한계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제는 나는 저 가치가 얼마가 되든 팔지 않아라는 전제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시장 이렇게 올랐을 때 내가 팔 수도 있어. 이러면 내 몸값은 오르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주사 입장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포스코 같은 경우 이번에 물적 분할하면서 그 물적 분할하는 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그 규정에 그렇게 못을 박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이제 그러고 나서 포스코 안심이 되는 거죠. 네, 포스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물적 분할하지만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비상장이니 결국 상장 회사가 평가받을 것은 포스코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주들에게 어떤 확언을 줘야 되는데 대주주들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선진국 버전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속된 말로 몇몇 기업들 뭐 어떤 주주분들은 우리나라 몇몇 대기업들의 본사가 미국에 있으면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그룹 총수 중에 남아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분들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그러한 뉘앙스를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라는 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이건 뭐 장기적으로 어떤 정말 그 기업의 미래를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꼭 챙겨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챙길 만큼의 신뢰 비전 이런 거를 안 주니 맞습니다. 주는 경영자가 많지 않다 보니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많지 않다 보니 이제 한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 환경은 주주분들의 어떤 단기 매매에 저는 원인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조금 뭐 인정해 왔고 그냥 그동안에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왔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NS가 커지고 이제 뭐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걸림돌이 돼가는 오히려 현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우리가 뭔가 체질이 바뀐다는 거는 막 죽을 만큼의 고통이나 변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진짜 기업 몇 개 망한다 할 정도의 강력한 법률들이 만들어져야 지금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만 혹은 이러한 그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어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야나 지금 뭐 아직까지 공약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어느 대선보다 이 주식 쪽에 물론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주식 쪽 거론하시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야가 됐던 뭐 3월 달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5월 달에 취임하시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기울이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선거 때나 와가지고 사탕 발림하지 뭐. 좀 그렇긴 하죠. 그래도 뭐 희망은 놓치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러한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